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범야권 단일화 급물살입니다. 네, 어제 3일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토너먼트식 경선을 수락을 하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오는 4월 7일 예정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당인 민주당 후보와 범야권 후보 간 양자 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먼저 향후 단일화 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토너먼트식 경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는 이 범야권 후보인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먼저 2월 중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하나로 묶어 제3지대에서 경선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에 동의하는 전체 세력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양자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선정이 된 제3지대 최종 후보자와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선정된 후보자 간 이제 빅매치를 통해 3월에는 범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태섭 전 의원의 이 제안을 안철수 대표가 100% 수용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2월에 국민의힘과 제3지대에서 각각 경선이 이루어진 뒤에 이후 그 범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수순인데, 그러면은 최종 그 후보 결정은 언제쯤이 될까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5일 이제는 후보를 4명 정도로 좁히고 본 경선 과정을 거쳐 3월 4일 정도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나 그러나 그 이후에나 이제 제3지대 후보와의 1대1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3월 초에는 최종 범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안철수 대표는 그간 원샷 경선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포함한 전체 범야권 후보들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경선을 해서 최종 단일 후보를 뽑자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번 그 제3지대 경선을 안 대표가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예, 안 대표가 그간 이제는 원샷 경선을 주장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 단일화 논의는 없다라면서 무시 전략을 펴왔습니다. 사실 원샷 경선은 이 안 대표에게 가장 유리한 단일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대표가 정작 단일화의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자기 희생은 전혀 안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 방식을 고집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가 이번 제3지대 경선을 받아들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는데, 정부 여당 심판론을 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경선을 주도하겠다는 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이 안 대표에게는 범야권 지지율 1위라는 이 정치적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원샷 경선이든 토너먼트든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건데요. 만약 지금처럼 안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서 제3지대 후보로 최종된다면 향후 국민의힘 후보와 펼쳐질 이 최종 경선의 흥행 효과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되든 최종적으로 승리한 후보는 이 단일화 효과,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를 상당히 크게 오랫동안 누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은 그 박영선 전 장관과 또 우상호 의원 간의 양자 대결 구조로 경선을 또 치르지 않습니까? 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게 또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야권이 분열돼서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할 텐데, 이 지금 판세를 보면 단일화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의당이 지금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건으로 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진보 지지층의 분열을 막게 됐는데, 이 뜻밖의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간 이제는 경선 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정의당과의 그 연합 공천으로 이 각종 선거에서 엄청난 효과를 봤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단일화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야권 단일화 움직임을 보는 여당 입장이 편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당이 그 양자 대결을 통해 일찌감치 후보를 정해 원팀으로 선거에 전력을 다하는 반면에 이 야권의 경우에는 또 단일화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단일화의 효력이 반감되니까 여당한테 또 유리한 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거는 이 개표가 될 때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데 네. 이번 단일화가 야권의 필승 전략이 될지 아니면 하나만한 선거용 이벤트로 전락할지는 이 3월경에는 아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란 억류된 우리 선원 석방입니다. 이란 정부가 그 지난 한 달간 억류 중이었던 우리나라 선박 한국 해미호의 선원들을 석방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기쁜 소식이긴 한데 아직 완전히 그 해결된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 억류된 선원은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인데 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모두 석방하되 한국인 선장 1명은 선박과 함께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그동안 환경오염을 이유로 계속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해뒀는데요. 아직 환경오염 조사가 진행 중이니 선장과 선원은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남겨두기로 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우리나라에 동결된 그 원유 수출 대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동결된 자금이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동안 이란 정부는 이 미국 제재에 따라 묶여있는 이 자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지급하려면 그 미국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급이 계속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한 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계속 보여줬고 또 이란 정부가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 일단 19명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석방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려면 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란 측에서 계속 선원들을 억류해둘 경우에는 오히려 협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란의 이번 석방 결정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선장이 그곳에 남겨진 만큼 그 동결 자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상 동결 자금을 그대로 이란에게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다만 이란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사정이 어려운 만큼 이 스위스나 혹은 국제기구를 이용해서 이 동결된 자금으로 약품이나 식량 같은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안 같군요. 자, 마지막 이슈는 뭡니까? 예, 다음 이슈는 싸이월드 부활입니다. 미니 홈피, 또 뭐 도토리, 또 뭐 일촌맺기, 아바타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뭐 딱 떠오르는 이름이죠. 바로 싸이월드인데 그 2019년 10월에 그 경영난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던 이 싸이월드가 오는 3월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PC 기반이었던 이 싸이월드는 그 2000년 초반에 이용자만 3,200만 명이 이를 정도로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싸이월드 Z라는 이 신설 법인이 이 전재환 싸이월드 대표로부터 10억 원의 이 싸이월드 서비스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10억 원이라는 인수 금액도 전 대표가 그간 싸이월드를 운영하며 쌓여왔던 이 체불 임금의 액수라고 합니다. 일단 이 싸이월드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청장년층에게는 정말 싸이월드는 추억 그 자체인데요. 싸이월드에 저장된 사진만 해도 100억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비스 중단으로 이 사진들이 계속 봉인돼 왔는데요. 이번 서비스 재개 결정으로 이 봉인된 추억이 풀린다는 점에서는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니홈피나 배경음악과 같이 이전의 싸이월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바타나 음원 구매 등에 쓰였던 이 도토리의 경우는 이 이름 자체가 SK 커뮤니케이션스에서 그 직접 소유하고 있어서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이 가상화폐를 상장해서 이 도토리를 대신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과연 급변하는 이 SNS 시장에서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과 같은 경쟁자들을 속에서 과연 이 싸이월드가 성공적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싸이월드를 기반한 이 새로운 가상화폐가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승기 변호사도 그저 싸이월드 뭐 옛날에 가입했었어요? 당연히 했죠.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이거 다시 저 싸이월드가 부활되는 게 되게 반가우시죠? 예, 반갑긴 한데 예. 과연 얼만큼 이용할지는 나중에 이 싸이월드의 서비스 재개 그 내용을 봐야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입은 돼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지금 TVN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여파 때문에 매송 나들목에서 비봉 나들목까지 7km 구간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날씨를 좀 알아보고 오죠. TVN 정보센터 갑니다. 이유정 캐스터. 네, 차가운 공기에 밤사이 쌓인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TVN 긴급정보입니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 분기점에서 성수 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 영하 6도 보이고 있고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갑니다. 아침까지 바람이 특히 거세겠으니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인천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5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